다음은 협력적 문제 해결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한 내용을 유퀴즈 온 더 블록을 패러디하여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바로 용동 퀴즈 온 더 블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책 수업 너무 어려워. 안녕하세요. 사람을 만나다의 도평준 김동우입니다. 요즘 모든 체육 수업을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기획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조언이 필요해서 지금 옆 학교에 한번 다른 선생님들께 조언을 찾으러 와봤습니다. 선생님들 만나러 한번 찾으러 가보실까요? 선생님들 어디 계시죠? 저기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체육 선생님이 계신 것 같은데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바쁘세요? 네네네. 잠깐만 얘기 가능하실까요? 잠깐만. 뭐안 사는 건데요? 잠깐만 얘기 가능하실까요? 아, 네네. 선생님 저 옆 학교 체육교사인데 아, 네네네. 요즘 모둠 수업으로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선생님 혹시 모둠 수업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모든 수업 중요하죠. 모든 수업 맨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둠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막 참여도 안 하고 애들이 뭔가 제 아이디어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조언을 구하러 여기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특별한 수업이 있다는 걸 또 듣고 오셨군요. 소문을 듣고. 네, 열심히 특별한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쪽 안에 들어가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선생님이 특별한 수업 노하우 오늘 한번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맡은 동퀴즈 온 더 블록 MC 도평준 김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뷰를 정하게 된 이용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 교사 34살 이용진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협력적 교사 이용진입니다. 네, 34살 맞으시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되셨는지 간단하게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운동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운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동하면서 아이들과 지내는 게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그때 특히나 중학교 2학년 때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같이 끈끈하게 묶이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농구를 열심히 하면서 그때 같이 사람들하고 묶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선생님이 되고자 이렇게 좀 했습니다. 결국은 스포츠 중에서도 같이 하는, 협력하는 스포츠에서 엄청난 즐거움을 느끼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협력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협력하는 게 다른 어떤 역량들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혹시 어떤 걸까요?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일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됐어요. 근데 물론 신체 활동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꼭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석학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핵심 역량이 미래에 필요한 것 중에 협력적 문제 해결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하더라고요. 사진에서 보니까. 네, 맞습니다. 좀 그 노벨상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른쪽에 사진이 이게 그거 표시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노벨상 이게 혼자 하는 고독한 학문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논문들도 공동 연구로 상을 받는 게 많았어요. 그만큼 협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결국은 저희가 교사로서 사회적 기능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핵심 역시나 협력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협력적 수업 용리쌤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저도 협력의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때는 너무나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팀으로 묶어놓고 모든 수업을 했으니까 너는 협력 수업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둠 나눠주고 팀 나누면 애들 축구, 농구하면서 자연스럽게 협력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러지가 않은가 봐요. 그냥 모둠 활동이 협력 수업으로 이어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모둠 수업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경쟁하는 법을 알 수 있고 그걸로 이기는 법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 차라리 협력하는 거는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협력하지 않아야 더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둠을 나눠놓으면 될 줄 알았더니 잘 안 되더라. 네, 그걸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잘 됐었던 기억도 있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인터뷰 영상 다른 선생님들 인터뷰를 따는데 요거 화면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면은 유튜브 화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 중시되고 있어요. 협력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동료와 주어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능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료의 지식이나 기술, 이런 노력 등을 이끌어내고 그 이제 과정에서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협력적 문제 해결이 가지는 그 의미와 가치를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동료와의 좋은 관계 형성을 통해서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매우 필수적인데 마치 모든 별로 공동의 문제 상황만을 던져주고 해결해봐 이렇게 했던 기억.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의 제시도 없이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걸 막 답답해가지고 다그치기 일쑤였던 아주 부끄러운 경험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 중시되고 있어요. 협력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동료와 주어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능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료의 지식이나 기술, 이런 노력 등을 이끌어내고 그 이제 과정에서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협력적 문제 해결이 가지는 그 의미와 가치를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동료와의 좋은 관계 형성을 통해서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문제를 선생님의 인터뷰도 한번 길게 한번 봤었는데요. 다른 선생님은 또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모자이크 처리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체육에서 협동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에게 저도 협동을 굉장히 강조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구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배구 수업에서도 득점을 하면 다 같이 세레머니를 한다든지 실점을 했을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협동을 좀 잘 하라고 이렇게 던져주는데 요즘 학생들은 참 희한하게 협동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혹은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잘 이렇게 같이 하는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예, 안녕하세요. 저도 이 앞에 두 명의 체육 선생님들처럼 뭔가 제 탓보다는 학생들이 사실 잘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니까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계기, 공부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공부에서라기보다 이렇게 거창하진 않습니다. 저보다 잘한 사람들,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봐서 찾기 시작한 거죠. 인터넷 혹은 논문, 그렇죠. 연구 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미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은 것들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갖다 쓸지가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해놓은 걸 활용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어떤 그 방향성이 생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도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지금 화면에 있던 것처럼 피사라는 곳에서 좀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피사라고 하면 피사의 사탑 이런 얘기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이미 다 피사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읽기, 뭐 수학, 과학 이런 것들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등을 합니다 라고 맨날 뉴스에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본 적이 많은데 사실 어떤 단체인지는 잘 몰랐는데 이거 하나는 알고 있어요. 공신력 있는 단체다. 그렇죠, 그렇죠. 이 OECD에서 진행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협력적 문제 해결을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평가 틀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해줬습니다. 보시면 X열과 Y열에 12가지 평가 틀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 체육 교과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적용하셨나요? 맞아요. 이게 그 체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체육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발휘될 건지 수업 내용으로 좀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 틀을 선생님의 수업 내용과 연계지어서 재구성하셨다. 네, 이거 맞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수업이 하나의 평가틀과 연결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재구성을 한번 해본 거죠. 예를 들면 목표에 부합된 협력적 상호적 유형 찾기는 피사에서 제시한 협력틀인데 이거를 선생님의 배드민턴 수업의 과정과 비슷하게 연계지어서 이렇게 한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평가틀이 12개니까 12차시 수업이 계획되는 건가요? 아니요. 12차시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 차시 내에 2개가 동시에 들어가고 또 반복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에 하나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수업 목표에 맞게 여러 가지 평가틀의 내용을 재구성한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방향성이 생기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평가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싶은데 네. 이 이야기는 언제 해주실까요? 자세한 거는 2부 큐레이팅 시간에 얘기를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큐리뷰, 네. 이따가 2부 궁금하시면 협력적 문제 해결력 2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동키즈 온 더 블럭 공통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협력을 가르치자 교사는 공부해야 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업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공통 퀴즈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동키즈? Yes! 네, 동키즈 문제입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선생님만의 X는 무엇인가요? 이 X는 협력적 문제 해결력과 학생들과 합쳐지면은 좋은 체육 수업이 나온다는 저희들만의 방정식을 재구성한 내용인데요. 이 X의 키워드 선생님 어떤 것일까요? 혹시 찬스 사용이 혹시 가능할까요? 찬스 가능합니다. 찬스 가능합니다. 그럼 2부에서 제가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또 어려우니까 선생님들과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해서 X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 X가 궁금하시다면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1부 큐레이팅 큐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